세 번째로 사이킨런 회귀 예제인데요. 이번엔 회귀 분석의 핵심 원리를 실습으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밭의 넓이를 알면 이 밭에서 얼마만큼의 수확량이 나올까 하고 궁금해지잖아요. 우린 이제 그 답을 사이킨런의 선형 회귀 모델을 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학습시킨 후 예측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컴퓨터가 데이터를 보고 밭이 넓을수록 수확량이 늘어난다는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밭 크기를 넣어주면 컴퓨터가 이만큼이 나올 거야 하고 예측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수확량과 비교하면 모델이 얼마나 잘 맞췄는지도 점수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재밌는 건 이 방식은 밭 크기뿐만 아니라 귤의 당도, 학생의 공부 시간, 운동량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배우는 건 단순히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데이터로 세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배 면적과 수확량 예측을 위한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프로그램 작성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 작성 순서를 보면서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어 볼 건데요. 데이터가 있으니 그냥 바로 예측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사실은 단계를 밟아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준비인데요. 여기 표에 보이는 것처럼 재배 면적과 수확량을 정리해서 넣어줘야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관도 분석인데요. 밭이 넓을수록 수확량이 많아질까 하고 두 변수가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는지 먼저 그림으로 확인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선형 회귀 알고리즘 객체 생성인데요. 쉽게 말하면 모델의 틀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공부는 안 시켰고 빈 그릇만 준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모델 학습 단계에서 드디어 데이터를 넣어주는데요. 이 면적일 때는 이만큼 나온다라는 경험을 컴퓨터가 학습을 해서 배워나가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이 완성된 다음에는요. 예측값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학습된 모델에서 그럼 재배 면적이 7일 때는 얼마 나올까 하고 물어보면 숫자로 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실제와 얼마나 비슷한지 점수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즉 우리가 지금 하는 과정은 단순히 코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세상을 예측하는 작은 실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콜랩에 한글 글꼴 설치하는 과정인데요. 여러분 파이썬에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한글이 깨져서 네모나 샵으로 알 수 없는 걸 모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한글 폰트를 갖고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글 폰트를 직접 설치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는 코드가 바로 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줄은 나는 고딕 폰트를 설치하는 명령어인데요. 쉽게 말해 컴퓨터야 한글도 제대로 보이게 폰트 좀 설치해줘 라고 명령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은 폰트 캐시를 새로 고침하는 건데요. 폰트를 설치했다고 끝이 아니라 새로 설치한 폰트를 인식해 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플립 캐시를 삭제하는 건데요. 이건 혹시 전에 쓰던 캐시가 남아있어서 또 글자가 깨질까봐 안전하게 지워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그래프에서 한글이 깨지지 않고 예쁘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폰트를 설치한 뒤에는 반드시 세션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마치 새 가구를 들여놓으면 방을 환기시키듯 옛 가구를 처분하잖아요. 이것처럼 새 폰트를 적용하려면 파이썬 환경도 새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세션을 다시 시작하고 데이터 파일을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한글 폰트까지 설치를 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준비를 해볼까요? 먼저 세션을 다시 시작해야 설치한 폰트가 제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컴퓨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보통 재부팅 해야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션을 다시 시작한 다음에는 다시 필요한 라이브를 임포트 해가지고 블로그를 해줘야 하는데요. 예제 코드를 통해서 그래프에서 한글을 나눔 발음 고딕으로 보여줘 하고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파일이 필요하겠죠. 오른쪽 그림처럼요. 여러분은 구글 콜앱 왼쪽 메뉴에 보이는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주민등록 인구 엑셀 파일과 총 인구수, 출생아수 엑셀 파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가정이 불편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두 개의 파일을 드래그해서 지금 중앙에 있는 그 파일 있는 위치에다 드래그한 후에 드랍을 해가지고 놓아주시면은 바로 업로드된 거랑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선형 회귀 모델 학습을 위한 재배 면적과 수확량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X는 재배 면적이라는 입력 데이터인 독립 변수고요. Y는 수확량이라는 출력 데이터인 종속 변수입니다. 먼저 numpy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는 숫자 계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주는 도구입니다. 다음 X값 데이터인데요. X는 재배 면적을 담고 있는데 2차원 배열 형태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학습인 머신러닝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항상 2차원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차원으로 2,1, 2.1, 13, 1, 3.5, 5, 8 요거를 대괄호를 처음과 끝에 하나를 더해서 2차원 배열로 대괄호 두 겹을 처리로 했습니다. 반면에 Y는 수확량 데이터인데요. 그냥 1차원 배열 형태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왼쪽에는 입력 데이터인 재배 면적이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정답 데이터인 수확량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데이터 준비는 머신러닝의 첫 단추라는 건데요. 데이터를 어떤 모양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즉 데이터를 제대로 다루는 게 곧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확량을 예측하려면 재배 면적 말고 또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비료, 강수량이나 일조량, 토양의 질, 재배 기술, 품종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변수를 함께 고려하면 훨씬 더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재배 면적과 수확량의 관계를 산점도로 시각화하는 과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숫자로만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로축은 재배 면적, 세로축은 수확량을 나타내는데요. 코드를 확인해 보면 먼저 매플립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스케터 함수로 명령어로 산점도를 그립니다. 여기서 X축은 재배 면적이고요. Y축은 수확량을 점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기 쉽게 제목과 축 이름도 추가를 해줍습니다. 오른쪽에 결과 이미지를 보면요. 면적이 커질수록 수확량도 함께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양의 상관관계라고 부릅니다. 즉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도 같이 커지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 관계를 수학적으로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선형 회귀인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점들 사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찾아내서 면적이 얼마일 때 수확량이 얼마나 되니 하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어서 재배 면적을 기반으로 수확량을 예측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점들을 바라보는 걸 넘어서 그 점들 사이에 숨어있는 수학적 규칙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바로 사이킨론이라는 도구를 불러와서 선형 회귀라는 모델을 준비를 하는데요. 코드를 살펴보면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재배 면적 X와 수확량 Y 데이터 사이에서 가장 잘 맞는 직선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 직선은 바로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가에 대한 기울기와 시작점은 어디인가에 대한 절편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모델에서 새로운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재배 면적이 7헥타르와 12헥타르라면 수확량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우리가 LR 모델 프레딕트로 7과 12를 해서 PRD에 저장을 하는데요. 모델은 약 207.3kg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재배 면적이 12헥타르라면 이번에는 351.3kg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즉 모델은 우리가 직접 심어보지 않은 상황에서도 데이터 속에 규칙을 활용해서 똑똑하게 예측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과학의 매력이고요. 우리가 가진 데이터로부터 보이지 않는 규칙을 발견하고 그 규칙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를 비교해서 산점도로 시각화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파란 점들이 바로 실제 데이터인데요. 우리가 농장에서 직접 관찰한 재배 면적과 수확량을 기록한 것입니다. 왼쪽 코드를 확인해 보면요. 학습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를 산점도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범례도 추가했습니다. 오른쪽 결과를 확인해 보면요. 파란색 점은 우리가 학습에 사용했던 실제 데이터인 재배 면적과 수확량이고요. 이 점들을 통해 모델은 선형 관계인 규칙을 학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황색 삼각형은 새로 넣어본 입력값 7헥타르와 11헥타르에 대해 모델이 예측한 결과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의
패턴을 따라서 예상되는 수확량 위치에 잘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오렌지색 삼각형이 보이시나요? 이건 모델이 새롭게 계산한 값인데요. 7헥타르일 때, 12헥타르일 때 수확량이 얼마일까를 예측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삼각형들이 파란 점들이 추세를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위치하고 있다는 건데요. 즉, 모델이 실제 데이터의 패턴을 제대로 학습을 했고 새로운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답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형 회귀 모델의 추세선을 시각화 그래프에 추가하는 과정인데요. 모델이 찾아낸 최적의 직선 회귀선을 실제 데이터 위에 그려보려고 합니다. 즉, 컴퓨터가 재배 면적이 커질수록 수확량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계산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요. 파란색 점은 실제 관찰된 데이터고요. 파란색 선은 모델이 학습을 해서 찾은 최적의 직선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삼각형은 예측 데이터인데요. 새로운 값 x가 7일 때와 x가 12일 때 값을 넣었을 때에 모델이 예측한 수확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실제 데이터와 예측된 직선이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재배 면적이 커질수록 수확량도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새로운 값 x가 7일 때와 12일 때도 선 위에 잘 얹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델이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귀선을 추가해서 보면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코드 처리 과정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예측할 X 범위를 정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재배 면적 1헥타르에서 12헥타르까지인데요. 즉 1헥타르면 얼마, 12헥타르면 얼마 이렇게 모델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고요.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습된 모델의 기울기와 절편을 사용해서 y값을 계산을 하는데요. 즉 y는 ax 더하기 b 공식을 이용해서 예상 수확량을 계산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계산된 직선 회귀식을 그리는데요. 파란 직선이 바로 모델이 찾아낸 최적의 직선입니다. 실제 데이터 분포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이 되겠죠. 네 번째는 이제 원래 데이터를 산점도로 찍습니다. 검은 점들이 실제 관측된 재배 면적 대 수확량인데요.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여기에 새로운 값을 추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배 면적이 7헥타르와 12헥타르라면 수확량은 얼마일까? 모델이 계산한 예측 결과를 주황색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질문에도 모델이 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그래프에 범례를 달아서 검은색 점, 실제 데이터죠. 파란색 선, 회귀선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삼각형 예측 데이터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레전드 밑에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프 제목, 축이름, 격자선을 추가해서 보기 좋게 만들었고요. 이런 내용들은 그래프의 가독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완성된 그래프를 출력하게 되는데요. 실제 데이터, 회귀선, 예측값이 모두 하나의 그림 안에 표시가 됩니다. 이제 모델이 얼마나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코드의 흐름은 입력 데이터 준비, 학습된 모델 적용, 그리고 회귀선 계산, 그래프의 실제 값과 예측값을 표시, 그리고 시각화를 출력하는 과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다른 데이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실제로 귤 품질 데이터를 불러와서 당도를 예측하는 단계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굴이 얼마나 달까를 데이터로 미리 맞춰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마치 과일 가게 사장님이 이 귤박스는 맛있을 거야 하고 짐작하는 걸 우리는 파이썬 코드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에는 4가지 중요한 정보가 들어져 있는데요. 날짜는 언제 수확했는지에 대한 날짜고요. 산도는 신맛의 정도를 표현하고요. 당도는 우리가 맞춰야 하는 목표값이고, 과육 비율은 전체 중 과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df는 pd.read 귤 품질 정보 엑셀 파일을 추가하면은요, 이 코드는 귤 품질 정보가 들어있는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명령이고요. 마치 냉장고 문 열고 귤 상자를 꺼내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f.info는요, 귤 상자 안에 뭐가 들어져 있는지, 즉 데이터 구조와 누락된 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과연 귤이 썩은 건 없는지 검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df-year는 df-date.dt.year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코드는요, 날짜를 연도, 월, 일로 분리해서 쪼개는 건데요. 왜 쪼개냐면요, 그냥 날짜 하나보다는 연도, 월, 일로 따로 분리해서 쓰게 되면 더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을에 딴 귤이 더 달다 같은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df.head 함수는요, 마지막으로 상위 5줄만 미리 출력을 해서 잘 불러와줬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귤 상자 맨 위에 있는 귤 5개만 꺼내서 상태를 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코드를 실행하면은 데이트에서 연, 월, 일이 잘 분리되어 새로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데이터셋은 마치 정제되어 잘 손질된 과일 바구니처럼요, 모델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필요에 맞게 변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데이터를 잘 정리하는 게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귤의 특징인 산도, 과육 비율, 월과 당도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림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른쪽 첫 번째 그래프는요, 산도와 당도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산도가 높을수록 당도가 뚝뚝 떨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신맛이 강할수록 단맛은 줄어든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귤을 먹어보면 이거 너무 시다 하면 진짜 안 달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패턴이 데이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위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어진 관계를 바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요, 과육 비율과 당도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반대로 과육 비율이 높을수록 당도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알맹이가 꽉 찬 귤일수록 달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귤 까봤을 때 속이 꽉 차 있네 하면 맛있을 확률이 높은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그래프가 그려진 것은 양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월별 당도에 대한 관계인데요. 여기서는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보통 10월부터 수확해서 12월로 갈수록 당도가 점점 높아지는 건데요. 즉 겨울귤이 맛있다는 속설이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시간에 따른 패턴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그래프로 보면서요, 상관관계를 확인하면 어떤 변수가 당도 예측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귤의 신맛, 가육의 알맹이 비율, 수확 시기 같은 요소들이 당도 예측의 핵심 특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요. 왼쪽에 있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을 훈련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델이 정말 잘 배웠는지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바로 학습용 데이터인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인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왼쪽에 코드를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맞춰야 하는 정답은 귤의 당도, 스윗인데요. 이게 종속 변수 타깃 값입니다. 그러가 힌트가 되는 변수들은 산도, 과육 비율, 월일이 있는데요. 이게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즉 입력 특성이 되는 겁니다. 모델이 공부할 교재와 시험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은요. 데이터를 8:2 비율로 나누게 되는데요. 80%는 모델을 가르치는데 쓰게 되고요. 나머지 20%에 대한 데이터는 시험을 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테스트용 문제는 공부할 때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래야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데이터가 딱 두 덩어리로 나눠진 게 보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키고요. 테스팅 데이터로 성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마치 학생이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진짜 시험을 치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과적합인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는데요. 과적합이란 뭐냐면요. 모델이 학습 데이터만 달달 외워서 새로운 문제를 못 푸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학생이 기출문제만 외우고 실제 시험에서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하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꼭 분리해둬야 모델이 진짜로 새로운 데이터에도 잘 맞히는지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랜덤 스테이트를 지정해주면 언제 돌려도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가 나누어져서 분석의 재현성을 보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제 학습용 80%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키고 테스트용 20% 데이터로 성능을 검증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앞으로는 이 학습과 검증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모델이 진짜로 귤 당도를 잘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머신러닝의 기초부터 실제 데이터 예측까지 과정을 체험을 해봤는데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의 개념을 알아봤고요. 특히 사이킨론을 활용한 선형 회귀 모델을 직접 만들고 실습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코드만 돌린 게 아니라 데이터를 불러오고 전처리를 하고 상관관계 분석까지 실습을 거쳐서 예측과 평가까지 실습을 해봤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오늘 데이터가 말하는 패턴을 직접 찾아서 확인을 해보게 된 겁니다. 이번 수업의 핵심은 딱 하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인데요. 데이터 속에서 숨어있는 규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상황을 예측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시각화를 해서 이해를 하는 것, 이게 바로 머신러닝의 가장 기초이자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확장될 중요한 개념입니다. 머신러닝 회귀 모델은 단순히 수학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예측의 기초 체력이고요. 이 기본기를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서 익혀야 앞으로 다양한 응용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머신러닝이 이렇게 데이터를 예측하는구나 하고 큰 줄기에 감을 잡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에 큰 성과를 얻은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